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그 글로벌 원격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원격 의료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또 어떻게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발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고 재밌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뭐 주식 관점에서 수혜주를 좀 찾다 보면 굉장히 낯선 이름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평소에는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원격 의료일 텐데요. 이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하게 봤을 때 가장 많은 코로나19로 수혜를 받은 그런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장주인, 세계에서 가장 큰 원격 의료 업체인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에 거의 뭐 2배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기존의 연초에는 거의 8배, 9배 수준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15배, 15배에서 16배 정도 될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의료가 주목을 받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쉽게 얘기하면 언택트입니다. 대면을 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일단 원격 의료가 무엇이냐면 대면을 하지 않고 이제 화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진료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셨던 것만큼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과 대면을 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서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도 원격 의료를 이제 활용하게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원격 의료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풀어줄 정도로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 이렇게 원격 의료를 좀 이렇게 권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이제 확산이 됐었던 중국 같은 경우도 원격 의료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원격 의료로 인해서 실제로 기업들 트래픽이 증가를 했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텔레닥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릴 이제 미국의 최대 원격 의료 업체인 텔레닥 같은 경우도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때도 1분기, 그러니까 지난 1분기 실적이 작년 1분기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좋을 걸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원격 의료가 코로나 사태에서 트래픽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원격 의료가 과연 코로나 사태에 의한 단기 테마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볼만한 그런 장기적인 트렌드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그 투자 아이디어고요. 관련 업체만 하더라도 매출을 보면 한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되고요. 확보한 고객 수도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도 굉장히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의료 비용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효용이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자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부각이 됐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헬스케어의 트렌드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좀 관심을 가져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각 국가별로 어떻게 그 헬스케어의 어떤 가려운 부분들을 원격 의료가 긁어주었나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미국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먼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랑은 사뭇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낯설지만 또 재밌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일단 보면 원격 의료의 가장 큰 효용은 결국에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 병원을 방문을 하려면 이제 예약이 필수적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동네 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방문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약을 필수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예약을 하더라도 보통 이게 1,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굉장히 길죠. 이제 이렇게까지 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부분의 의료보험을 공보험이 아니라 사보험사에서 커버를 합니다. 공보험은 이제 노약자들, 65세 이상의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사회 약자층에 한정돼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보험에 의해서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보험사들은 아무래도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 재무제표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효율성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을 처음에 그 무조건 그 주치의를 만나게 합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하는데 이쪽 주치의들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요 사람들을 꼭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진료를 결정한다. 그런데 그 주치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만 2025년 경에는 거의 뭐 5만 명 이상의 주치의가 부족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국은 사보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사보험사들이 효율성을 중시해서 일단 진료를 하기 전에 주치의를 이제 자기들과 소속돼 있는 이제 네트워크된 병원에 있는 주치의들을 만나게 하는데 그 주치의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겠고요.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예약이 필요 없는 보험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예약 필요 없이 빨리빨리 가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의료기관도 존재를 하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응급실만 가더라도 별 크게 부담이 없죠. 부담 없이 가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지역이나 아니면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지키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좀 예약 없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원격 의료 업체들이 이제 좀 집중을 했던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약이 필요 없이 방문하는 이런 응급실 같은 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 한 70% 정도 이르는 환자들이 굳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놀라서 간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원격 의료 업체들이 파고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는 이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격 의료는 이제 음성이나 혹은 이제 영상 전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를 가지고 엄청 대단한 진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증 환자들을 가지고 이 환자들이 굳이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냐. 바로 이 지점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초진료라고 하죠. 처음 방문했을 때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면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400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격 의료를 하게 되면 $50로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응급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환자들은 이 비용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가 있다. 바로 이 지점을 원격 의료 업체들이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의 주력 시장은 이제 응급실을 찾는 사람 중에서 그 자기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이런 것들을 주력 시장으로 삼고요. 그래서 이 시장만 연간 규모가 대략 $170억 정도 되고 최근에는 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신질환 혹은 이제 2차 소견 이런 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많이들 어르신들이 많이 겪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만성질환,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까지 시장을 확대하면서 시장을 점점점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은 또 상황이 되게 다릅니다. 중국은 또 되게 재밌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의료 쏠림 현상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큰 병원만 찾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그 3급 병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큰 대학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대학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밖에 되지 않는 기관에 몰리는 사람들의 의료 수요는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2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중형 병원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한 3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환자는 87% 환자가 몰리게 돼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 여러 명의 환자가 몰리면 당연히 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3분 진료니 뭐니 이런 말 나오는데 중국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심합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을 방문하면 3시간 정도 기다려서 8분 정도를 받는다. 지금 이게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의료 관련 지출이 꾸준하게 증가해서 2026년에는 11조 위안에 이를 거다.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이런 쏠림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가?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두 개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의사 숫자가 부족해요. 병원 숫자도 부족하지만 의사 숫자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민영 병원, 이제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영 병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크게 신뢰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사실 의사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망의 대상은 아닙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뭐 좀 공부 잘하고 혹은 좀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은 오히려 창업이나 이제 뭐 엔지니어가 되는 편이고요. 여기서는 의사가 선망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연봉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숫자의 부족한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우리나라 케이스를 보더라도 의대를 가게 되면 뭐 예과, 본과부터 해서 레지던트하고 인턴하고 뭐하고 하면은 의료 인력은 보통 10년 이상을 육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저희 직업 선호도라는 거는 연봉도 있고 주변의 시선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결부가 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직업 선호도가 낮은 부분이 크게 바뀐다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의료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 보면 결국엔 일단 있는 의료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있는 자원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공간이나 시간적인 제약을 좀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리드리면 결국엔 원격 의료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결국엔 그 나라의 어떤 이제 의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투자 아이디어로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부각되고 주목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본격적으로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그러면 원격 의료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는 결국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익숙하시죠. 뭐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환자와 의사를 매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익숙한 그런 플랫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는 사람을 모으고 그 안에서 이용률을 높여서 그 다음엔 내수가 아니라 해외로 확장하는 요 단계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사람을 모아야겠죠. 근데 이 사람을 모으는 게 원격 의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원격 의료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원격 의료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대단한 진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경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어떻게 보면 경미한 부분들을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원격 의료 건당 고가의 그런 진료비를 청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건당 그래서 보통 몇만 원에서 비싸야 뭐 1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의 과금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지금 또 원격 의료에 활용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감기나 뭐 정신과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ASP 그러니까 단가가 낮고 그 다음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 자체만으로는 기업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나 혹은 BEP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원격 의료는 초기에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업체들은 각자 이제 원격으로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기 전에 어떻게 사람을 모을 것이냐 이것들을 자기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의 텔레닥이라는 업체는 굉장히 재밌는데 구독 모델 이제 요거는 많이 익숙하시죠? 이제 그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달달이 매달 얼마를 지불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일종의 그 구독 모델을 활용해서 전략을 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평안굿닥터라는 기업은 모기업이 바로 평안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업의 캡티브 고객을 활용하는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텔레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 매출에서 원격 의료비는 뭐 20%도 안 됩니다. 16%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여기서 뭐가 오냐? 구독료죠. 요걸 통해서 사람을 모았다. 그리고 평안굿닥터는 전체 그 고객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캡티브 고객이다. 모기업의 고객이다. 그룹사 고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미국의 텔레닥 같은 케이스는 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기업 고객을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은 말씀드렸지만 사보험을 중심으로 건강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돈을 누가 내냐? 당연히 개인이 내기도 하지만 기업이 많이 내줍니다. 실제로 사보험의 그런 보험금을 충당하는 거에 한 70% 정도가 기업이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 텔레닥이 노렸던 거는 그 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을 공략을 한 겁니다. 일종의 B2B 모델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을 찾아가서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전체를 가지고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당 얼마의 수수료를 이제 달마다 내고 대신 원격 의료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 원격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텔레닥 같은 경우는 지금 포춘 500대 기업 40%가 고객이고요. 그리고 50개 이상의 사보험사도 역시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 고객을 지금 한 5,600만 명 정도 모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정도 수준을 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독료, 원격 의료 매출이 16%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5,600만 명의 고객으로부터 매달 나오는 구독료 매출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요 5,600만의 고객을 바탕으로 의사들과 또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전략을 이런 기업 고객을 활용해서 구독 모델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사람을 모았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캡티브 고객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 평안굿닥터 같은 경우에는 이 평안보험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평안보험 안에 있는 고객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안보험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주 굉장히 빠르게 그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각자 자기의 이제 국가와 그리고 이제 기업의 특성을 살린 전략을 활용해서 사람을 모았다.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 다음 단계는 두 번째는 이용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을 모았으면 그 고객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이 의료 서비스, 원격 의료를 활용을 하게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심하지 않은 질환이에요. 경증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감기 같은 경우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1년에 감기를 뭐 몇 번이나 걸립니까? 많이 걸려야 2번, 3번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용률 자체를 높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평균적으로 그 원격 의료 업체들 이용률이 한 2%,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원격 의료의 이용률을 높일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 가지 제품, 그러니까 메뉴를 늘리는 거죠. 원격 의료로 쓸 수 있는 메뉴를 늘리는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캡티브 고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캡티브가 아닌 다른 고객들을 이제 포섭해오는 그런 전략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의 텔레닥 같은 경우를 보면 당연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 고객, 뭐 채널들을 무지하게 확대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M&A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1년에 거의 한 차례 이상씩 M&A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보험 시장인데, 최초에 사람을 모을 때 주력으로 했던 시장이 바로 사보험 시장이죠. 사보험 가입을 할 때 거기서 돈을 내준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공략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보험 시장이 거의 뭐 한 60%라고 본다고 하면 요만큼 그러니까 공보험 시장도 작지는 않아요. 그 공보험 시장도 미국에서는 1.3억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보험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공보험 시장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원격 의료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기존의 그 사보험사 위주 시장에서 공보험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뭐 나중에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원격 의료, 특히 미국 업체가 좋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제 원래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이 공보험 시장 열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쪽으로 침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평안 구탁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기업의 그런 그룹사 인력을 활용해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비평안보험 고객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원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약국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많이 확보를 해둬야 결국에는 평안보험이 아닌 고객들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국과 미국 정도만 돼도 사실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만, 결국엔 여기서 더 크게 가려면 당연히 해외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해외 진출 전략도 동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텔레닥 같은 경우를 보면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한 거는 한 17년 정도예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해외 매출 비중이 8% 정도였는데 지금은 20% 정도로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침투 가능한 선진국을 대략적으로 한 11억 명 정도 시장이다라고 하면 아직 침투가 1%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침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 원격 의료가 이제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원격 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그래도 처음 들었을 때보다는 좀 많이 높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원격 의료 업체들, 특히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가능할 거냐. 사실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제일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먼저 의료기기 안에서 이 의료기기 안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냐를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 성장률 대비해서 PSR 지표,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얼마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가 그 매트릭스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결코 낮은 편은 아니에요. 보통 의료기기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PSR로 봤을 때 10배 이하에 몰려있는 데 반해서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15배 높은 편이죠. 그런데 보시면 매출 성장률이 다른 업체들보다는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당화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텔레닥이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추정치가 굉장히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그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지금보다 밸류에이션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성장률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4월 29일 정도의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이후에 실적을 어떻게 기업이 더 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요새 조금 내려갑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요새 주가가 좀 주춤하지만 사실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화상회의 솔루션 만드는 줌이라는 기업이었죠.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고점으로 봤을 때는 한 26배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좀 다른 업체들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런 단기 테마는 아니다. 결국에는 각 국가의 어떤 의료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보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장 닥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원격 의료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에는 지금은 원격 의료는 어떤 기존 의료 시스템을 대체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응급실을 안 가도 될 사람을 안 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체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원격 의료가 앞으로 더 발전을 하려고 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존 의료 시스템하고 붙어서 통합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기에 이제 초지는 원격 의료로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심각하다 할 경우에는 기존 오프라인 병원을 가서 실제로 진료를 받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 굉장히 복잡한 얘기고 긴 호흡이겠지만 결국에 원격 의료가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이런 통합 솔루션 모델은 당연히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당연히 5G 중요하고요. 통신 속도가 올라가야지 여러 가지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센싱 기술 이런 것처럼 다양한 이런 그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따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합의도 도출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런 혁신 기술이 등장했을 때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의돼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를 통해서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통신이 끊어진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책임은 누구 책임으로 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통신사 책임인가? 아니면 솔루션을 잘못 만드는 에러가 난 회사 책임인가? 아니면 의사가 뭘 잘못 건드렸나? 이런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통합 솔루션으로 가기에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으로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드릴 텐데 종목은 텔레닥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원격 의료 업체고요. 미국에 현재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다 있고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의료 플랫폼이다. 그래서 환자와 이제 의사를 매칭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 의료 플랫폼 모델이고요.
가장 재미있는 모델은 사람을 모아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원격 의료가 발전한 단계를 사람을 모으고 이용률을 높이고 해외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모으는 방법을 이제 서브스크립션 방법을 썼고요. 그래서 현재 총 회원수가 지금 잘못 나왔습니다만 여기 5,600만 명, 우리나라 인구 규모로 모아놨습니다. 이게 19년도 버전이기 때문에 19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2000년에는 당연히 좀 더 늘어났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산업평균이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9%, 10% 정도 되죠. 근데 이런 거는 그 플랫폼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을 늘리기 위해서 M&A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해외 진출. 현재 해외 비중 2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글로벌 플레이가 가능한 유일한 상장사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텔레닥의 이제 가장 큰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는데, 여기서 코로나 이후에는 그럼 뭐가 좋아지냐, 코로나를 통해서 이 업체가 여기에 어떤 점이 더 애드가 될 수 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결국엔 공보험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 사보험 시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금 원격 의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보험 시장이 굉장히 빨리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하고, 그리고 사실 사보험과 공보험을 합쳐도 결국에는 병원과 의사 플랫폼인데, 최근에 병원 대 병원 플랫폼도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병원에서, 그러니까 동네에 작은 병원밖에 없는데 큰 병원 진료를 받고 싶지만 굉장히 멀 때, 이런 경우에는 병원 대 병원 플랫폼을 쓸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기존 사보험 시장에서 공보험이나 혹은 병원용 시장으로 침투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단순히 이제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원격 의료에 대해서, 원격 의료가 어떻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어떻게 발전을 해왔으며,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을 하려면 어떤 방향을 가지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업체든 이제 텔레닥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좀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직도 뭐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는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제 투자 판단에 좋은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